선로의 상간거리가 각각 다르게 되는 거예요.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했죠. 아까는 D는 뭐 루트 3의 루트, 요 부분에 대한 수식이 좀 더 들어가야지만 됩니다. D는, D는 3상에 틀려졌으면 등가상간거리가 여기서 DAB, DBC, DCA 이렇게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걸 넣어서 좀 써줘야 되는데 없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작용 인덕턴스라는 뭐냐? 작용을 하기 위해선 선로 자체에 자기 인덕턴스가 있습니다. 여기 자체에 대한. 그게 L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호는 M이죠. 이 상호 유도 개수를 줄여주기 위해서 차폐선이라는 걸 설치하죠. 네? 그게 전자 유도 현상에서 차폐선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정전 유도 현상에서는 L 부분에 대한 거를 맞춰주는 거고요. 요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면 사실 이렇게 그려져야죠. 얘도 이렇게. A, B, C 상이 그렸는데 요 선 한 선에 대한 작용 인덕턴스는 뭐냐? 얘 자체에 의한 부분하고 이 옆에 놈이 하는 부분, 얘 옆에 놈이 하는 부분을 다 합하면은 그게 여기 평형이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는 안 흘러가고 요 자체에만 뭔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거를 이제 아까처럼 요 도체 내부 부분, 도체 외부에서 영향을 받는 부분을 가지고 그 수식을 하는 게 암페어 주요 법칙을 해가지고 한 게 L은 0.05 내부 임피던스, 내부 인덕턴스. 그 다음에 0.4605 이게 외부 인덕턴스인데 이게 내부 인덕턴스가 자기 인덕턴스 부분이 되는 거고 이게 외부 인덕턴스 부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걸 이렇게 풀어서 써주셔야 되는데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이걸로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이게 뭐라고요? 자기 인덕턴스 그게 얼마라고요? 2.4라고요. 그 다음에 이게 상호 인덕턴스 이게 1.1이니까 그거 합하면 뭐죠? 얘가 1.1이죠. 그래서 그걸 합하면 전체적으로 그 부분이 내부 인덕턴스하고 외부 인덕턴스를 합한 게 되는데 이게 내부 인덕턴스가 이게 외부 인덕턴스라고 하면은 요걸 뺀 만큼이니까 요게 얼마냐? 한 1.3 정도가 나온다. 이건 등가상간거리가 같았을 때. 틀렸을 땐 값이 틀려질 거 아닙니까? 왜? 등가상간거리 D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요 D 값이. 요 D가 아까 그런 식으로 넣어서 계산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 보시면은 3상의 불평형 상태에 있으면 작용 인덕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 언밸런스가 나니까 이게 딱 안 맞아 떨어진다는 얘기죠. 보통은 1회선 같은 경우는 1.3 정도가 나온다. 그래서 그걸 등가를 하게 되면 이 두 개 정도의 그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어디냐? 다 기본수 있는 거 그냥 갖다 쓴 겁니다, 그냥. 자, 단거리 송전선로인데 뭐라고요? 저항과 인덕턴스만 고려했다. RL만의 회로라고 했죠? 이게 선로종수하고 코로나에서 나오는 단거리 송전선로. 아니죠? 5장의 송전 특성이죠? 여러분들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물어보는데, 송전 특성에서 RLCG, 요 앞에 요 문제는 4장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뭐라고요? 5장의 송전 특성에 관련된 문제라는 얘기죠. 자, 66회 때도 나오고, 81회 때도 나오고, 그 위에도 90 몇 회 때도 나왔습니다. 제가 다 저기를 못해가지고, 관전도 문제집만 보다 보니까. 단거리 송전선에서 이걸 그림을 그려놨는데, 여기 보시면 저항과 인덕턴스만의 회로니까 이렇게 등가를 그려놨습니다. 그 다음에 벡터들을 그리는데 왜 이걸 그리냐? 수전단 전류를 기준으로 이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 그림을 그려주시면 틀린 거고, 근데 이해하기 좋게끔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요 그림을 그려주시되 전압강화율은 요거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이건 전압변동력이고 전압강화율을 또 다르게 표시를 해주셔야지만 됩니다. 뒤에 전압강화율이 또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걸 보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요것만 틀어서 그림만 그려주시면 된다고요. 단거리는 R과 L만의 회로. 그 다음 중거리는 여기다 C가 하나 들어가면 되죠. 장거리는 RLCG니까 그거를 이제 T형, 파이형, 그 다음에 전파 방정식으로 해가지고 계산해 주는 것들이 이제 5장의 송전 특성에서 배우게 되신다는 얘기죠. 요게 이제 아까 상차각, 역률각, 임피던스각 이렇게 나오고요. 요게 뭐냐? 요게 전압강화입니다. 요게 2. 그럼 2분의 전체 부분에 요거 감쇄된 부분이 전압강화율이 되겠죠. 전압강화율이라는 건 전체 분의 거기서 감쇄된 부분입니다. 그건 뭐냐? 전체 전압에서 요 간의 단자 전압 강화가 전압 강화율이라는 얘기죠. 그게 이제 뒤에 나와있죠. 이렇게 송전단 전압을 그거 하게 되면 전압 강화가 이렇게 된다. 이게 뭐죠? ES-2가 이거 아닙니까? 전체, 요 수전단 전압을 기준으로 할 때. 왜? 내가 있는 지점이 어디입니까? 수전단 전압이니까. 요 지점에서, 얼마만큼 전압 강화가 일어났냐. 그게 전압 강화율이죠. 요 ER이라는 지점에서 여기서 요까지의 그 강화 부분이 얼마가 됐냐. 전압 강화율이 크면 클수록 안 좋아지는 거죠. 이걸 줄여주기 위해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게 수식을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그걸 풀어주기 위해서 이게 X축에 대한 부분,
요게 Y축에 대한 부분인데, 요기 부분은 X축이 요거다 보니까 요거까지가 요렇게 나왔고요. 여기 부분, IR에 IR 코사인 세타고 ER에 이렇게 해서 여기 부분이 되고 여기가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X축이 다 나왔죠? Y축은 이거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사실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뭐냐? 다 아시던데 이게 지금 피타고라스의 정리가 이게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옵니다. 직각 삼각형에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자성의 합과 같다. 이게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유식한체 이런 것들도 써주시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발성배전 하시면서 그런 원리를 좀 아시면 내가 이런 걸 알고 접근해서 썼다. 암기를 한 게 아니다. 라는 걸 조금씩 그 원리적인 내용들을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 가지고 전압 강화를 해가지고 요거 아까 뭐 PX 탄젠트 세타가 나왔죠? 이건 Q 부분이라는 얘기죠. 이게 Q. 요게 Q라는 얘기죠. 요게 P고 이게 Q인데 그 P하고 Q의 흐름을 가지고 이제 계산을 했다. 요것도 이제 나중에 또 나옵니다. 이걸 조금 더 깔끔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등가위로 그리고 벡터도 그리고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 전압 강화를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다 이거죠. 10점짜리니까 한 페이지에 적정하게. 요게 모범 답안입니다. 이게. 앞에 여러 개의 답안지가 있었는데 결국은 어떤 답안지가 좋다? 이렇게 깔끔한 답안지가 좋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안지는 다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근데 내가 쓴 답안지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문제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의 답안지를 보고 아, 요 사람이 요런 건 참 괜찮네요. 그 아이디어 갖다 쓰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왜? 다양한 경험을 하셨으니까. 문제 2-1번. 요거는 알아서 이제 또 편집을 하시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2교시를 시작할 겁니다. 2교시는 6문제입니다. 1교시 시간 하니까 한 1시간 정도 됐네. 나중에 뭐 전입관계를 부분 2시간으로 좀 많이 설명을 드렸지만 그런 식으로 제 수업도 계속 반복입니다. 어차피 다른데 문제풀이방 가면 그냥 이렇게 됩니다 하고 딱 하는데 그때 들으면 아실 것 같은데 다음 주에 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반복을 해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겁니다. 2시간 전에 몇 번 들었죠? 이번에 또 들으면 조금 갑니다. 일주일은 갑니다. 일주일 뒤에 가서 좀 잊어버릴 만하면 그때 가서 또 한 번 더 반복해드립니다. 자, 문제 보시면 가스터빈 아까 설명드려요. 가스터빈은 뭐라고요? 압축해가지고 연소시키면 그게 팽창이 되면서 뭔가 힘을 발생시키는 게 그거라고요. 키워드는 그겁니다. 근데 여기 딱 문제 봤더니 특징은 그렇게 설명하는데 여기 단 PV선도, TS선도를 제시하여서 설명하라니까 이게 PV선도가 뭐지? TS선도가 뭔지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PV선도에서 P는 뭐냐? 압력입니다. V는 부피입니다. 압력이 세지면 어떻게 될까? 부피가 줄어들겠죠? 압력이 약하면 부피가 커집니다. 그래서 기체는 뭐냐? 고체하고 액체, 기체 이게 그 초등학교 3학년 저희 과학 시간에 나오거든요. 제가 이제 애가 6학년하고 3학년입니다. 제가 애들 공부를 시키느라고 과학책을 보는데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중요한 건 뭐냐? 정의입니다. 정의. 어떻게 정의를 내냐? 고체 같은 경우는 크기하고 모양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일정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기체는 뭐냐? 손으로도 만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공간을 일정하게 채우는 특성이 있는 게 기체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의를 잘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발성배전을 하실 때도 뭔가 문제를 쓸 때 가스터빈이 뭐냐? 정의를 잘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를 가지고 이제 답안지를 써 내려가셔야 되니까. 정의, 기능, 구성, 특징, 그 다음에 향후 방향, 장점, 원리, 영향, 대책, 뭐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가지고 뭔가 정의를 해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PV선도가 뭔지 아셔야 되니까. 압력, 비용적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 압력이 변했을 때 포화수가 포화증기에 따라서 과열증기, 그게 바로 물 끓이는 거죠. 근데 물 끓이는데 어느 정도 압력이 돼버리면 이게 물이 끓지 않고 그냥 바로 기체가 돼버립니다. 그런 게 어디냐? 바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 그렇게 되죠. 산 같은 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뿌옇게 안개 뜨지 않을까? 산안개 뜨는 게 그게 어떻게 됩니까? 기체가 된 거죠. 갑자기 물방울이. 그게 바로 그 압력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CS 선도는 T는 온도입니다. S는 엔트로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PV 선도는 좀 안 나와 있고 TS 선도는 나와 있습니다. 왜? 열량을 파악을 할 때 중요하니까. 이 뭐냐? S가 열량입니다. 열량. 엔트로피가 뭐냐? 절대 온도로부터 얻은 열량을 온도로 나눈 게 엔트로피입니다.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통해서 열량이 얼마나 변화가 됐다. 열을 주고받으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 열이 얼마나 전달되는지
그걸 파악하기가 좋다. 그러면 열 효율 같은 것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르노 사이클, 랭킹 사이클, 재생 사이클, 재열 사이클 해가지고 나올 때 이런 PV선도 TS선도 가지고 장시선도에다 연결해가지고 여러분들 외우시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이제 PV선도는 그림이 없습니다. TS선도만 있고요. 참조를 하시라는 얘기죠. 가스터빈은 뭐냐? 증기터빈 600도밖에 안 되는 가스터빈은 1000도에서 1500도 정도 됩니다. 온도가 높으니까 증기터빈, 가스터빈에서 나온 온도가 높은 건 어떻게 됩니까? 이 1500도도 되는 온도를 증기터빈에다 갖다가 쪼면은 증기터빈을 때우지도 않고 바로 증기터빈의 보일러를 때울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이용한 게 바로 복합발전이라는 얘기죠. 스팀터빈 2대, 1대 형태의 그런 형태가 많이 있습니다. 가스터빈은 뭘 쓴다? LNG를 쓴다. LNG가 있고 LPG가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LNG는 천연이고요. LPG는 천연이 아닙니다. 얘기하죠. LNG는 가볍습니다. LPG는 무겁습니다. 여러분들 경유차는 차 퍼지죠? 경유죠? 식용유 갖다 집어넣으면 차 시동 걸려서 갈 수 있습니다. 예? 왜? 그것도 똑같은 오일이거든요. 압축을 해가지고 하니까 그러고 간 다음에 그거 다 빼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거기가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불안전 연소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에어도 해줘야 되고 뭐 공기 펌프도 좀 갈아줘야 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휘발유차는 그렇게 할 수가 없구나. 왜? 디젤 엔진은 압축해가지고 폭발을 하다 보니까 연료가 압축해서 폭발을 시킬 수 있는 것만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LPG 뭔가 가공을 한 겁니다. 근데 부탄가스가 있죠. 그 여러분들 LPG 가스통에 부탄가스 꽂아가지고 하면 또 갑니다. 그것도 같은 가스니까. 가스의 종류를 틀려진데 LNG는 바로 가져갔기 때문에 연료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정연료다 보니까 LNG 썼을 때 공해적인 부분이 없습니다. 공해 효과가. 그래서 이거를 이제 많이 쓰는 거죠. LNG를. 그러면은 환경장애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스 같은 경우는 폭발시켰을 때 폭발력이 좋죠. 그러다 보니까 기동도 빠르고 소금성도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 쓰냐? ESS 쪽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전력 저장 단체. 그러니까 뭐 병원이라든가 이런 중요한 부하에서 갑자기 정전됐을 때 대치를 하기 위해서는 디젤 엔진을 안 쓰고 이런 가스터빈을 씁니다. 소금성이 좋으니까 빨리빨리 갈 수가 있으니까 비싸도 그런 걸 쓴다는 얘기죠. 가스터빈을 쓰는 부분이.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보시면은 이게 조금 편집이 돼가지고 좀 바뀌었네요. 열효율도 좀 작다. 이런 내용들도 나와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열효율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소음방지 시설이 있고, 왜냐 압축을 시켜야 되니까. 그 다음에 터질 때 팽창하면서 팡 하고 터질 거 아닙니까? 소음 같은 거 나겠죠? 증기터빈은 그런 게 없으니까. 미사일 날아가면 미사일 나갈 때 피 하고 소리 나지 않습니까? 제트기 마일 1로 해가지고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유리창 깨집니다. 공기 중에 전도되는 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다 전이가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출력이 외기온도와 대기압에 영향을 받냐. 복합발전에서 그런 거 나오죠? 열부기 체감감. 복합발전은 열효율 저하가 적다. 부분부하시 이제 그런 부분이 적다. 대기가 온도가 외기에 영향을 받는다. 기동정지 특성이 양호하다. 그게 복합발전인데 복합발전에 대한 특성을 자세히 보시면 이 가스터빈에 대한 특성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들이. 그러니까 하나만 알고 있으면 다른 데 갖다 또 써먹는 겁니다. 자, 압축해가지고 연소해가지고 팽창한다. 이게 그거죠. 공기를 압축해가지고 여기 연료를 집어넣으면서 거기서 연소를 같이 시킨다는 얘기죠. 아까 뭐라고요? 압축된 공기하고 이제 같이 터졌을 때, 왜냐면 연료가 타기 위해서는 공기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공기를 압축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가스가 워낙 이게 효율이 좋다 보니까 공기를 많이 집어넣어줘야 되니까 압축을 해주는 겁니다. 증기터빈 같은 경우는 화력 태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화력만 타면 되니까 그 공기 가지고도 그 팬으로 해가지고 불어주는 거죠. 공기를 좀 더 많이 넣어주려고. 잘 타게 하려고. 그래서 유동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고동상, 육룡상, 유동상 해가지고 막 뿌려지죠. 물처럼 이렇게 뿌려주면 더 잘 탑니다. 그런 것들도 이제 틀려지는 거고요. 태우는 방법에 따라서. 압축, 연소, 팽창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열 사이클이 저기서도 보면 아까 보시면은 배기조연, 배기재연, 그 다음에 과급 보일러 해가지고 다른 데서 나오는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 개방이 돼 있냐, 밀폐가 돼 있냐, 단순히 돼 있느냐, 아니면 중간에 재생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단순 사이클은 그냥 열 행정 사이클이 단순하게 돼 있는 거고요. 재생용은 뭔가 한 번 더 재생을 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간 재생도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단순형이니까 단순하게 돼 있을 거고, 재생용은 뭔가 한 번 돌렸죠.
압축한 다음에 터빈한 걸 다시 한번 이렇게 한 바퀴 돌렸죠. 뭔가 한번 돌렸으니까 재생령이 되는 거예요. 중간 냉각, 재열, 재생은 중간에서 한번 냉각했고 중간에서 한번 재생했고 중간에서 한번 재열했다 이거죠. 어려운 게 아닙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밀폐형은 얘는 이렇게 하고 다 나갔지 않습니까? 어디론가. 밀폐형은 안 나가고 뭔가 간섭을 받지 않고 따로따로 떨어진다는 얘기죠. 원자로도 어떻게 나눠지죠? 천원 우라늄을 가지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농축 우라늄을 가지고 하는 거. 경유를 가지고 쓰는 거. 중유를 가지고 쓰는 거. 이렇게 나죠. 경수, 중수를 쓰는 거. 그래서 캔두, 그 다음에 PWR, PHWR, BWR 이렇게 나눠지죠. 거기서 그렇게 나눠진다는 얘기죠. 거기서 천원 우라늄을 중수를 가지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압을 하느냐, 가압을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가압 경수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컨셉을 가지고 정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재생형, 밀폐형, 폐쇄형이죠. 여기는 폐쇄가 되어 있습니다. 얘하고 아예 다 폐쇄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다 분리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압축기가 있고 연소기가 있고 여기서도 저감을 하게 한다는 거죠. 연료를 저감하기 위해서 뿜어주기 위한 장치들이 있겠죠. 버너 쪽에. 예? 그리고 뭔가 재생을 하기 위해서 환원을 하기 위한 장치들이 있을 거고 집진기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환경장애에 대한 것들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이 있을 거고요. 공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압축하는 방식에 따라 이런 것들이 또 있을 거고요. 기동장치가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러면 얘를 어떻게 기동을 하느냐. 여러분들 경운기 돌릴 때 어떻게 하죠? 한번 손으로 해가지고 돌리죠. 오토바이 세르모터 스타트 모터라고 하는데 눌렀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발로 한번 긁지 않습니까? 그럼 선박에 있는 발전기 어떻게 돌릴까요? 압축 공기를 일단 한번 때립니다. 압축 공기를 때려가지고 왜? 선박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선박에서는 돌릴 게 없지 않습니까? 압축 공기를 조그만 발전기를 통해서 압축을 시킨 다음에 저장을 해놨다 그 압축 공기를 밀어줍니다. 밀어주고 나서 거기서 연료를 분사하면서 터트려가지고 배에 시동을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기동장치는 가스터빈이 연소가스 자체 가지고는 못하니까 보통 50% 정도 이상의 속도를 내준 다음에 그때 속도가 나니까 60% 정도에서 분리되는데 터닝기어도 달려있고 디젤 엔진도 달려있고 공기모터도 달려있고 전동기도 달려있어가지고 먼저 한번 시동을 시켜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옛날에 한전 쪽에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이 비상발전기 쪽이 제대로 안 들어가지고 한전이 정전이 됐는데 한성 같은데 원자력 발전소에서 정전이 됐는데 이 비상발전기가 안 도니까 이런 식으로 기동을 못 해줄 거 아닙니까? 초기 기동을. 마찬가지로 거기도 초기 기동은 뭔가 계좌 회로를 형성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발전기를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펌프질을 해서 어느 정도 압력을 올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니까 문제가 됐던 거죠. 2-2 요거는 이제 사실 좀 맞아떨어지진 않는데 조속기 하면은 속도 조정률이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부하 배분이 어떻게 되냐? 개통 특성 정수하고 속도 조정률하고 PF 컨트롤, QV 컨트롤 이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발전기 병렬 운전 조건이 뭐가 있죠? 크기 주파상을 하죠. 크기, 위상, 그 다음에 주파수, 파형, 상회전 방향이 같을 거. 그럼 변압기 병렬 운전 조건은 뭐가 있죠? 상권 극정각 벡터, 예? 건수비, 극성, 상권, 전압비가 같을 거, 각변이가 같을 거, Z, 임피던스가 어느 정도 같을 거. 그럼 임피던스 차이에 따라서 어떻게 부하 분담률이 틀려지죠. 마찬가지로 해도 속도 조정률에 따라서 부하 분담률이 틀려지니까 속도 조정률이 뭡니까? 바로 조속기의 특성 아닙니까? 속도 조정률이 조속기의 특성이 틀려지다 보니까 기계식, 변기식, 그 다음에 유압식, 조속기에 따라서 속도 조정률이 틀려진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기다 한번 넣어본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있다면 그런 내용들도 갖다가 써주실 수도 있다. 그러면 답안지가 벌써 다른 사람하고 차별이 나는 거죠. 부하 배분 어떻게 되냐? 무효전력 배분에 따라서 여기 답안지에서는 유효전력부터 먼저 나왔습니다. 유효전력 분담은 속도를 변화시켜서 그게 뭡니까? PF 컨트롤. 그 다음에 무효전력 분담은 전압을 변화시키는 계좌전류를 변화한다. 역류를 변한다. 이게 QV 컨트롤로 보셔도 되는 거죠. 무효전력 변화는 뭐냐? 지금 임의에 A, B 두 개의 발전기가 병렬 운전을 하고 있는데 유효전력 배분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비기의 입력이 증가가 됐습니다. 속도 조정, 여기 발전기 속도에 따른 부분. 비기의 입력을 증가시키면은 이 위상차가 차이가 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이 증가가 돼서 서로 이제 그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바로 부하의 자기 제어성에 의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제어해서 감소되는 효과가 생성된다.
그거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조속기를 제어해가지고 빨리 쫓아가줘야 된다, 이거죠. 그거 가지고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정 주파수 제어해가지고 더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되면은 경제배와 배분으로 쫓아가줘야 된다. 그래서 그 컨셉을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개념을.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차 감소해. 얘가 증가하면은 얘가 여분만큼 얘가 감소해가지고 어느 정도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기 제어성에서 맞춰 나간다. 이런 내용을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주파수 전압이 일정하게 되고 위상이 벌어져서 동기 탈조가 되고 난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자동적으로 제어해 주기 위해서 자동 주파수 제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실행을 하고 있다. 그런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무효전력 같은 경우는 여자전류죠. 무효전류면 계자입니다. 무효전류 나오면 계자입니다. 무조건. 계자, 여자.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여자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네? 웃으시는 분이 별로 안 계시는데 젊으신 분들은 좀 웃으시고요. 나이 드신 분은 그냥 가만 계시는데 보시면은 여자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아까 좀 계자전류가 증가하니까 진상운전, 지상운전이 해가지고 뭐가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전압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가 어떻게 됐죠? 무효전력, 유효전력 배분에 따라서 뭐가 변화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 부하가 뭐가 변화하느냐. 그래서 여기서 전압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나중에 단자전압 부분에 대해서 왜? 이게 위상 차이야 무효전력의 손안으로 해가지고 소선의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압이 자동적으로 맞춰지더라. 그럼 조속기 종류는 뭐가 있냐? 기계식, 유압식, 전기식 조속기가 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넣어봤습니다. 속도 변동률이 있고 속도 조정률이 있습니다. 속도 변동률은 사실 잘 안 나옵니다. 근데 나왔을 때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속도 조정률은 최대 속도하고 정적 속도입니다. 뭔가 속도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뭔가 걸려있을 때 속도라는 얘기죠. 근데 속도 조정률은 딱 가서 보시면은 여기 조속기에 여기 조속기의 속도 조정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죠. 왜? 조속기의 속도 조정률. 얘는 뭐냐? 무부하 속도하고 정격 속도입니다. 부하가 걸렸을 때 안 걸렸을 때 이거는 거고 아까는 부하가 걸렸는데 최대로 걸렸을 때 그 다음에 조금만 걸렸을 때 그 차이고 얘는 안 걸렸을 때 걸렸을 때 차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계산하실 때 지금 부하는 다 걸려있지 않습니까? 부하가 걸렸는데 부하 분배 분담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지금 조속기의 특성에 따라서 다 틀려지니까 속도 부하 분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얘기죠. 조속기의 속도 조정률이 작다는 얘기는 부하 분담률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력, 화력에서 이제 수력이 한 3, 4%, 화력이 4, 5%, 그 다음 원자력은 몇 프로? 6%, 8%.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원자력이 부하 분담이 작다는 얘기죠. 기저 부하를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피크 부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가? 수력 발전기가 속도 조정이 작으니까 뭔가 변화가 있으면, 원자력 발전은 뭔가 변화가 있으면 출렁거리지가 않습니다. 큰 변화가 있어야지 출렁거리는데 조그만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 베스트 믹스에서 여기 메뉴에 이런 부분을 양수 발전이나 수력 발전에서 커버하는 부분이 개 속도 조정률이 이렇게 작기 때문에 거기서 커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도 빠르니까 원자력은 출력을 올리면 시간이 걸리는데 걔는 바로 투입하면 5분, 10분 내에 발전되지 않습니까? 웜 스타트 1시간 걸립니다. 전기 터빈. 콜드 스타트 8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데일리 스타트로 저희가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까? DSS를 해가지고. 12시 되면 끕니다. 그리고 한 7시 되면 켜가지고 8시부터 부하를 겁니다. 왜? 뜨거워져 있는 상태에서 조금 냉각은 됐지만은 7시에서부터 원스타트가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매일 그러면은 아까 화력 발전의 경제 운영에서 그때 죽이는 게 왜 낫냐? 그래도 그게 연료비가 싸니까 계속 운전하는 겁니다. 대신 이제 수명은 감소되겠죠. 계속 돌리는 겁니다. 워낙 원료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파수 변동 아까 뭐 KG, KL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사실 여기서 G하고 L이 해서 요 P라는 값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P가 부하가 더 늘어나면 P 값이 이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겼다는 건 결국 이 지점으로 가야지 주파수가 유지가 되는데 주파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얘가 지금 이쪽으로 왔으니까 요 G 값이 얘가 이쪽으로 내려서 지금 이렇게 주파수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얘가 주파수가 떨어졌다가 발전을 더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전 특성을 더 해가지고 여기에 주파수로 올라가서 간다. 그래서 그 부하 변동이 이만큼 증가됐을 때 여기 부분은 A에서 B로 이렇게 주파수가 떨어지지만 그 다음에 다시 요 가버너 프리에서 이렇게 떨어졌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AFC에서 이렇게 주파수를 올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겁니다. 그림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림에다가 그 그림을 그려주시면 설명하기가 좋다는 얘기죠. 속도 조정률.
정의 부분, 속도 조정률에 대한 정의는 P가 흐르게 되면 감쇄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냐? 부하가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무겁겠죠. 그러면 속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부하가 많이 걸리면 속도가 떨어진다. 주파수가 떨어지는 거죠. 그럼 부하가 없어졌다. 애를 2명을 얻고 가다가 애가 1명이 내렸습니다. 그럼 좀 편해지니까 빨리 걸어갈 거 아닙니까? 그거 빨리 걸어간다는 거니까 속도가 빨라진다는 얘기죠. 부하가 떨어지면.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의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소하는. 요게 이제 보시면은, 바로 C에 대한 성분이죠. 고주파 필터도 보면 L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C는 이렇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LC 필터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요 공진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 LC 수동 필터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그것도 알고 계십니다. L은 어떻게 됩니까? XL은 2파이니까 계속 증가하죠. XC는 2파이 F10분의 1이니까 계속 감소하죠. 그래서 LC를 조합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주파수 특성에 대해서 낮은 임피던스를 가지니까 거기서 공진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공진하는 포인트에서 이제 고주파를 흡수를 하는 거죠. 그런 그림들도 아까 고주파 쪽에 가서 이제 나중에 그림을 그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속도 조정률. 요 수식 같은 거 잘 외워주시고요. 속도 조정률 뭐다? PF. 왜? 마이너스 성분이니까. 근데 K 같은 경우는 특성 정수 늘어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반대라고요. 요 뒤에 가서 볼까요? K라는 특성은 메가와트 퍼 H 제로니까 얘는 반대라고요. P가 있고 F. 앞에 거하고 틀리죠. 그런 부분은 이제 알고 계시라고요. 여기서도 주파수 부분 보시면 되고요. 다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뭘 얘기하냐. 부하가 이렇게 갑자기 줄었습니다. 부하가 줄었으니까 얘가 원동기의 양도 줄어지죠. 회전력이 줄어지는데 그 회전력이 줄어지는 거에 따라 빨리 운동할 수 있게끔 발전기도 원동기는 그렇게 됐지만은 발전기도 터빈도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터빈의 속도가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조속기가 있을 경우는 빨리 그 적은 속도로 운동해가지고 쫓아가는데 그 조속기가 없으면 얘가 탈락이 돼서 이렇게 가버리는 거고 불감대에 의해서 처음에는 감도가 좀 약하니까 잘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조속기가 있는 경우 이런 부분 이런 그림들도 그려주시면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딱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다방면으로 보시면 여기서 조금 끄집어다 쓰고 저기서 꼬집어서 끄다 쓰시면서 전체적으로는 문제에서 물어보자 하는 건 다 맞춰줘야지만 됩니다. 키워드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키워드는 답이 나와야 된다고요. 어떻게 고주파의 발생원 영향 대책 발생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영향 어디에 영향이 있다. 대책 어디에 대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키워드를 가지고 써주셔야 된다고요. 변환장치가 주원료가 있다. 아크루가 주원료가 있다. 회전기, 변압기 과전성 이런 부분인데 여기 보시면 송전선의 코로나 이럴 때 송전선 측에 대한 대책이라고 해요. 발전기라든가 송전선 측에 대한 대책이라고 그러면은 요거는 뭐냐? 수용가 측에 대한 발생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또 영향도 마찬가지고 대책도 마찬가지고 발전원 측에 대한 대책 그러니까 전력 공급자 측에 대한 대책 수용가 측에 대한 대책으로 풀어서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영향도 유도장애 이건 전원 공급자 측에 대한 대책이죠. 그쪽에서 유도장애가 생긴다는 얘기죠. 송전선 쪽에서 유도장애가 생긴다. 정전유도, 전자유도 이런 것들이 전력선과 통신선 간의 상호 정전용량 불균형에 의한 부분 전자적으로 유도된 현상 이게 정전유도, 전자유도 고주파 유도 아닙니까? 자, 기기의 영향 이게 바로 수용가 측에 대한 영향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발전기 쪽도 지금 발전원 측에 대한 영향이 되겠죠. 변환장치, 개폐기, 라디오, 주파수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도 워낙 많이 나왔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대책은 여기 부분 가나다라는 뭐가 될까요? 공급원 측에 대한 대책이죠. 단락 용량 증대라거나 전용선 하거나 개통 절차하는 게 전원 공급원 측에서의 대책이고 이게 수능별리 P델타라고 했죠 아까. 수동필터, 능동필터, 변환장치 다펄스화 변환장치 다펄스화 여기 있죠. 별리, 리액터를 쓰고 PWM 방식을 태고 델타 개선하고 이게 수용가 측에 대한 대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이 좀 없죠? 그림이 좀 있어야 되는데 수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런 것들 좀 써주시라고요. PAM, PWM 그림을 여기다 옆에 그려주신다든가 고주파 분석이 필요한 건 델타 개선에서 순환하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더 들어갈 게 있습니다. LC 필터 리액터를 쓰게 되면 단자전압이 이상전압 상승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써주시고요. 어고주파에 대한 수동 필터 같은 경우는 공진을 일으키기 위해서 매프를 써줘야 되는지 공진을 피하기 위해서 매프를 써줘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5고주파에 대한 대책은 5고주파에서는 4의 자성분의 1이다 보니까 5의 자성분의 1이기 때문에 25거든요. 25를 계산하면 4%가 나옵니다. 4%에 2%
유도성으로 만들어서 6%짜리 리액터를 단다. 이런 내용들도 써주시고요. 삼고주파는 13%를 단다. 뭐 이런 내용들. 대체, 산결성, DYN, 각변이를 써주는 겁니다. 각변이 내용들. 변압기부를 하는 기계식 비율차동 계정 방식 변류기 결선들을 그리고 수식으로 이렇게 다 써주셔야 되는데 제가 안 되니까 그림으로 그냥 각변이 해주고 각변에 대한 변압기 비율차동 계정기에 접속해서는 주 변압기 결선과 반대로 결선을 해줘야 된다. 위상 보존을 해주기 위해서. 미스매치라든가 각변이라든가 인터포징 CT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써주셔야만 됩니다. 여기는 제가 다 표현을 못 해드렸습니다. 답안지를. 자, 그러면 CT를 결선은 어떻게 하냐? Y 델타 하면은 여기가 Y죠? 그럼 여기는 델타 결선을 했죠. 이런 그림을 그려달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델타죠? 그럼 Y로 그림을 그려주고 동작 코일, 억제 코일 간의 관계 부분에서 내부 사고 시, 외부 사고 시에 응동하는 그런 내용들을 또 그림으로 또 그려줘야지 두 개. 내부 사고 시, 외부 사고 시. 비율차등기의 동작 원리. 이렇게 가지고 써주시고. 그런 것들을 더 추가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는 다 못 해드렸지만, 간극성을 표준하고 있다. 그래서 여자들에 대한 도착, 트감곱이라고요. 여기는 감도자식 트림 낙법 이런 것만 있는데, 여고위, 여자전류, 위상, 고저파에 대한 오동작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 위상차 부분 때문에 아까처럼 CT를 그래서 변류기 결선을 이렇게 해준 겁니다. 그런 내용들이 또 여기서 설명이 되지는 거죠. 여자들에 대한 오동작 대책은 트감곱입니다. 트감곱이. 트림 낙법, 이거 고저파 억제법. 왜냐하면 비대칭파는 이렇게 됩니다. 여자전류는 이렇게 그림을. 여자전류도 그림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대칭파이기 때문에 그 안에 2조파나 5고조파가 있습니다. 그래서 2조파, 5고조파 성분을 제거하는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고조파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터를 이용해서 고조파가 이쪽으로 동작 코일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이렇게 잡아준다. 이런 것들 그냥 간접적으로 설명한 거고요. 감도자법. 시간으로 이제 감도를 정하는 거죠. 일정 시간, 뭐 0.2초라든가 뭐 일정 시간. 트립 약 같은 경우는 어느 일정 시간 동안 아예 트립이 안 되게끔 막아버리는 거죠. 요건 어느 정도 일정 시간 0.2초 정도 보통 이렇게 해져 있고 그동안은 UVR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압할 때 UVR 딱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몇 초 동안 UVR 동작하지 마라 이렇게 하듯이 얘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오동작 방지 요건으로 트립 낙법 트립도 한다는 얘기죠. 트감법이 트립 낙법, 감도조합법, 고조파 어제법, 비대칭파 저지법 안에 비대칭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왜? 2고조파가 비대칭이니까. 대칭 성분은 3, 5, 7, 9 이렇게 홀스 초파가 대칭 성분이고요. 이런 짝수 성분 이런 것들이 비대칭파가 됩니다. 특성 임피던스, 전파 정수 나옵니다. 서지 임피던스는 송전선을 이동하는 진행파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비.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쉽습니다. 왜? R은 I분의 V니까 전압과 전류의 비다. 근데 뭐예요? 진행파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비다. 이거죠. 근데 송전선을 이동하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 이제 외워주시면 됩니다. 수식을 가지고. 그럼 뭐 Z분의 Y고 C분의 L이다. 뭐라고요? 진행파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비라고요. 그래서, 근데 요런 수식이 중요합니다. 저희 다, 가공선의 단도체 300에서 500옴. 이거 어디냐? 기본서에 다 있습니다. 책에. 케이블 다 있습니다. 복도체도 다 있습니다. 그걸 요약해서 써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C분의 L이라는 얘기죠. 아까 뭐죠? 선로정수지, 이게 선로정수, 지금. 예? 송전 특성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특성 임피던스 전파정수. 근데 이건 선로정수에서 나오는 거죠. L과 C에 대한. 예? L과 C를 넣어가지고 계산했더니 138 로그 R인데 그림이 빠졌죠. 여기 가공선이 있으면 여기 대지를 통해서 여기 H 해가지고 H 해가지고 EH. 가공선이 지나면 땅 속에 똑같은 높이인데 이게 몇 미터 들어간다고요? 600m, 900m 땅 속에 있다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걸 못하니까, 실측을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계략값으로 하는 거죠. 계산하기가 힘듭니다. 왜? 땅의 재질에 따라서 밑에 들어가는 이 H 값이 틀려지니까. 근데 이론적으로 해가지고 보통 얼마 정도로 해가지고 쓴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래서 계산값이 여기 300에서 500옴 정도가 이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가공선이 이게. 근데 얘는 케이블을 줄였죠. 왜 줄였을까요? 유전율 때문에. 유전율이 크면은 전이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유전율이 작기 때문에 뭔가 감쇄 요인이 있다는 얘기죠. 유전율이 크다는 얘기는 가공선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입니다. 배터리의 용량이 크다는 얘기는 유전율이라는 건 여기에 전달되는 아까 도전율, 유전율 똑같은 겁니다. 뭔가 전달되는 거죠. 유전체가 잘 전달되는 부분 이거죠. 콘덴서 부분할 때 유전율 나오죠. 지중선에서는 그 유전율 때문에 이제 감소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는 그림 그려가지고 뭐 어떻게 그림 그리죠? 여기 스몰 R, 라지 R 해가지고 내부 도체, 외부 도체 그림 나왔죠. 가공선은 여기 있고 이렇게 H로 해가지고 그림 그려지고 그런 그림이 여기 빠졌습니다. 그런 그림을 넣어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특성 임피던스가 가공선하고 지중선하고 특성 임피던스를 그려주고 그다음 전파 정수는 위상 정수하고 감쇄 정수가 있다라는 걸 해주고 서지 임피던스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이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써주고 실질적으로는 특성 임피던스하고 전파 정수지만 25점짜리를 써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거를 문제에서 물어본 거 외에도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써주셔야지만 점수를 더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 기본적으로 다 썼을 거거든요. 아까 그 정도는. 그러니까 그거를 쓰기 위해서는 더 많은 부분을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중성점 접지 방식 아까 설명드렸죠? 변압기 결선 방식 딱 써주고 R값이 얼마 써주고 건절가부 통지로 해가지고 써주시면 된다고요. 요거 보시면은 목적이 뭐냐? 접지 목적이 뭐냐 이거죠. 이런 내용도 써주시고 비접지, 직접 접지, 단점, 이렇게 써놨습니다. 보시면 되고요. 요걸 이제 보시면 되는데 나중에 표로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 저항값 나왔죠? 소울렉터 나왔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표로 이런 내용들을 써주셔야 된다고요. 뭐라고요? 건, 절, 과, 보, 통지. 그냥 외우죠. 어렵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건절과보 통지. 예? 통지서 받았죠, 옛날에. 고등학교 때 통지서 잘 안 드리고 도장 받고 막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그게 안 됩니다. 핸드폰으로 막 날라오더라고요. 등록해놓으면. 근데 외우실 때 직접 접지, 고장 접지, 소울렉터 접지, 비접지 이런 식으로 외우셔야 된답니다. 그게 좀 외우시기가 편합니다. 아니면 얘를 이쪽으로 듣는 하여튼 비접지하고 얘하고는 뭔가 안 맞는 겁니다. 궁합이. 그러니까 이쪽에다 두든 저쪽에다 두든 놔두면 얘하고 틀립니다. 얘가 크다 최소, 작다 최대, 작다 최대, 곤란 용이. 반대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쪽에서 요쪽으로 가면서 전부 다 뭔가 좀 안 좋아진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냥 하나만 알고 계시면 파소쳐. 일단 직접 접지만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왜? 가장 많이 있으니까. 여기 유효접지, 비유접지가 또 써져야 되는데 그냥 뺐습니다. 그냥 원래 넣어놨다가 직접 접지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작죠. 루트 3배밖에 안 되죠. 나머지는 커지죠. 근데 요게 3배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사실 뭐 1.3배, 루트 3배에다가 곱하기 얼마 해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죠. 내용들이. 절연레벨 경감. 사고전리가 크니까 경감하기가 힘듭니다. 과도한 정도. 사고전리가 크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도 측에서 가혹하겠죠. 그 다음 지락전류. 사고전류가 크니까 여긴 지락전류도 크겠죠. 여기 보호계증 동작. 지락전류가 크니까 어떻게 보면 확실하게 동작하겠죠. 빨리빨리 동작한다는 얘기죠. 유도장애. 지락전류가 크니까 유도장애도 크겠죠. EM은 마이너스 J 오메가 M 부분이 정전유도고 전자유도는 EM은 마이너스 J 3 오메가 ML이죠. 예? 거기서 커지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거하기도 용이하다는 얘기죠. 보호계증기가 빨리 동작하니까. 그런 컨셉을 하나를 외워주시면 나머지 컨셉은 거기에다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중접지, 배전설레, 중성전 역할 같은 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다중접지가 뭐냐? 다중객수라고 하죠. 여러 사람이 들어가는 게 다중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을 다중 이용 개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듯이 다중접지는 뭐냐? 여러 군데 접지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변전, 여기 보시면 전봇대가 한 50m마다 하나씩 있거든요. 짧게는 50m, 길게는 300m마다 한 번씩 접지를 다 잡아줍니다. 자, 수화력 발전 계통입니다. 사실상 조금 어렵습니다, 수화력은. 여기서 보실 때, 요 그림 몇 장이 나와 있죠? 전력계통공학 몇 장이 나와 있는 그림이죠? 6장이 나와 있습니다. 왜냐면 컨셉을 잡아주셔요. 거기에 뭐가 있고, 왜, 나중에 이 그림을 갖다 써먹어야 되니까. 답안지에 기본서에 있는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막 갖다 쓰셔야 됩니다, 답안지에. 왜? 누가 보더라도 기본서를 기본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 기본서를 좀 튼튼하게 읽었구나. 그리고 연구반에 있는 그림들을 갖다가 막 채워넣고 써주셔야 됩니다. 이거 어떻게 된다고요? 적체직 신경주. 적응제어, 최적제어, 직접제어, 신뢰도제어, 신견. 경제부합앱은 신경주, 주파수 제어부가. 그래서 조속기운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경주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신뢰도 제어고요. 경제부합앱이고 이게 주파수 제어입니다. 적응 제어, 최적 제어, 직접 제어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고.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수력계통의 경제운영하고 화력계통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다 화력만 하셨을 겁니다. 수력계통은 이렇게 풍수기, 저수기, 갈수기 아까 그런 부분들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입력이 하나. 발전량의 수량이 제약되고. 요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일단 간단하게 넘어가고요.
화력계통은 뭐라고요? 수급 조건, 목적 함수, 평가 함수, 총 연료비 최소 조건으로 해서 연료비를 계산한다. 수요일, 목요일, 평일은 종각들이 연애하는 날이다. 이렇게 외워주시라고요. 그냥. 그럼 수급 조건은 이거 목적 함수, 평가 함수는 수, 목, 평이라고 그랬죠? 거꾸로. 이게 람다 들어가죠? 이게 람다가 여기서 이게 총 증분 연료비를 얘기한다. 증분 연료비를 구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래서 이거를 총 연료비 최소 조건은 미분을 해야 되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도 나중에 헷갈립니다. 항상 보면은 파워가 밑에 옵니다. 파워가. 이 P가. 그러면은 잊어먹지 않습니다. 왜? 우린 각각의 발전기에 대해서 다 봐야 되는 거니까 각각의 발전기가 기본이 돼서 뭔가 자속에 대해서 분해하는 이 파이가 자속이 아니고요. 사실 이게 뭐냐면 이게 목적 함수죠. 이 파이로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냐 이제. 연료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이 람다에 대한 증분 연료비가 최소가 되는 조건을 찾는 게 바로 화력발전소의 경제 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화력발전소 경제 운용은 그렇게 계산하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화력발전소는 이렇게 들어오는데 뭐라고요? 저수지에서 유입량이 돼가지고 사용하고 남은 요 수력에서 이런 부분이 여기는 그림이 추가가 돼야 된다. 여기서는 하나 더. 요 그림이 여기 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점수가 맞는 거고. 사람들이 보니까 그냥 그 화력계통으로 해가지고 그냥 쓰셨을 겁니다. 얼마나 점수를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요 그림만 썼다 그러면 이 그림 하나가 의미하는 부분이 크다는 얘기죠. 5점이 될 수도 있고. 이 그림이 5점짜리 그림입니다. 왜? 알고 있다는 얘기죠. 수화화력에 대한 경제 운용을.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씩 해나가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 부분 송전선실 고려할 경우 무시할 경우 이렇게 막 써지는데 예? 송전선실 고려하니까 여기 송전선실 뭐죠? PL이죠. 뭐라고 항상 P1이 밑에 내려간다고요. P1이 밑에 내려가고 뭐가 위에 올라가죠. 증분 송전선실이 이겁니다. 아까 람다는 증분 연료비고 뭔가 되는 건 다 위에 올라가고 이런 그 컨셉을 딱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거 지금 이거 PL이지 P1이지 헷갈립니다. 잘 모르니까. 근데 어떤 개념을 잡아놓으시면은 난 몰라도 이렇게만 하면 돼. 앞으로 가면 돼. 어디로 까지 말고 앞으로만 가면 저기 빛이 보이는 쪽만 가면 되는 겁니다. 일단 어디를 가든 간에 난 저쪽으로 가면 출구라는 건 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방향만 안내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만 일단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내용이 나오실 겁니다. 자, 총연료비 최소 조건에서 이게 증분연료비를 가지고 이제 계산하는 부분이 나왔다는 얘기죠. 근데 수화력계통에서 이제 답안은 원래 거기서 뭐냐?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수급 조건 부분이 아까 그 그림이 들어서 아까 앞에 열심히 써줘봐야 엉뚱한 거 쓰신 겁니다. 지금. 점수를 얼마나 줄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지금 나는 지금 어깨가 아파 죽겠는데 안마해달라고 했는데 다리 열심히 주무리고 괜찮지 이거 한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자 보시면 수급 조건 아까 지금 뭐 부하량이 들어와가지고 발전 쪽에 들어가 이거 화력하고 이게 전체 필요한 양은 이만큼인데 그걸 요거 화력 쪽에서 이만큼 썼고 수력 쪽에서 이만큼 썼다. 그래서 전체 이만큼을 이렇게 한다. 이 저수지에 대한 그림 나와 있고 여기서는 또 사용유량 나와 있고 총 연료비 나와 있고 수급 조건이 이런 것들이 틀려진다는 거예요. 요거하고 수화력에서는 이런 내용을 써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써주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것도 써주시면서 이런 것들 조금 써주셨으면 점수가 조금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를 100명 중에 이거 쓰신 분 1명 될까? 보통 이제 그 발성배전 시험 보시면 한 350명에서 500명 사이가 시험을 봅니다. 500명은 안 됩니다. 500명이 넘어가면요 시험 3번 봅니다. 5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험 3번 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여러분들 합격자를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 시험 보시라고. 왜냐 명수가 늘어나야지 빨리 빠져나가고 그래야지 빨리 빠져나가려면 시험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이번에 공부 안 했으니까 시험 안 본다. 그거는 여러분들 만약 기술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고요. 여기서 뭐 수화력계통의 협조방정식 요거는 이제 자료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뒤에서 송전선실 고려할 때 또 틀려지고요. 낙차를 무시할 때, 낙차를 고려할 때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나와지겠죠. 송전선실 고리시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이건 좀 어렵기 때문에 기본서 부분 한번 보십시오. 왜? 다시 나올 일이 좀 없을 겁니다, 또. 예. 이거보다는 화력 쪽만 보십시오. 화력은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많이. 25점짜리로. 한 3년에 한 번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력 발전은 경제 운영. 왜? 돈이니까. 지금 다 돈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돈 되는 일 하려고 여러분들 지금 이거, 들으시는 거 아닙니까? 돈 되려고.
CLS, 클로즈 루프 보완한다고 했는데 사실 이제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게.